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최근 중국은 올해도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중국 영화는 없었다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뉴스들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왕위를 비롯한 중국의 언론들은 한국이 이번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2편을 초청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이번에도 단 한 편도 초대받은 작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자국의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서양의 영화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중국 영화를 초청하지 않는다는 정말 신기한 셀프 쉴드만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 시장의 규모를 논하면 왜 할리우드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중국 내 스크린 수는 모두 8만여 개로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북미의 4만여 개보다 배에 달하는 월등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팬데믹이 한창일 때도 100개의 극장을 새로 오픈했고 스크린은 5,794개나 증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 할리우드 배급업자들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 마동석이 마블 세계관 안에 합류해서 화제가 된 이터너스의 연출자가 중국 출신 감독 클로이 자오라는 것도 단순히 그녀가 실력 있는 감독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할리우드가 중국과 손을 잡고자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문화와 가치관, 제작 방식이 상이한 미국과 중국은 지향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중국은 미국의 힘을 빌려 자국 문화를 해외에 수출하기를 원하고, 미국은 그런 중국을 이용해 중국 시장에 안착해서 돈을 벌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주목하는 곳이 바로 콘텐츠 왕국 한국입니다. 중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구 겨우 5천만에 자국의 1개 성급 도시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할리우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을 막 쏟아내며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식한 중국의 지식층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한 지 오래입니다. 중국의 방송과 영화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청와대학교 신방과의 윤홍 교수는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논하던 중 다음과 같이 평하기도 했습니다. 这些年实际上这10几年韩国电影频繁地在各种国际大奖上获奖，所以它并不是偶然的，就是说韩国电影的整体水准它得到了国际电影界的越来越多的人认可，所以我觉得它是一个必然的一个结局。当然未必它以后才能创造这样的成绩，但是整体韩国电影的水准应该说这些年都被国际电影界认可，无论是创作质量还是它的思想深度，还是它的就是工业上的这种成熟度，其实都被大家认可。 작년 개봉 영화를 기준으로 세계 영화 박스오피스 흥행 탑10에서 1위를 차지한 영화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그 뒤로 2위를 차지한 영화가 중국의 장진호이며 3위 역시 중국 영화 안녕 이환영이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자국 영화 시장이 거대하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지만, 국내에서 장진호와 안녕 이환영을 본 이들이 있는지, 아니 저 제목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볼 정도로 일단 자기 집 밖을 벗어나면 듣보잡이 된다는 것이 중국 영화가 당면한 한계점일 것입니다. 중국은 며칠 전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안녕 이환영은 탄탄한 스토리와 재미, 여기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까지 더해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엄마라는 소리까지 집어넣어 작년에 중국에서 대흥행에 성공해 중국 영화계에서는 한국 영화와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해했던 영화입니다. 중국은 이 영화가 해외에서 통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단 같은 동포들이 살고 있는 대만을 선택, 영화의 소재가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어버이날에 해당되는 5월 6일 어머니날을 맞아 대만에서 대대적으로 개봉 소식을 알렸습니다. 영화는 대만 전역 50여 개 상영관에서 주말을 맞아 개봉했지만 주말 이틀을 합산한 수입은 한국 돈으로 약 950만원, 흥행 순위 13위를 기록하며 대참사를 일으키고 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1개 상영관에 1일 입장 관객 수가 7명밖에 되지 않는 통계로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은 충격을 먹고 다시 한번 왜 자국 영화는 외국에서 먹히지 않는지 창고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으며, 그 답을 창의력의 부재와 감독들의 역량 부족으로 내렸습니다. 북경대 정부관리연구센터의 여무 교수는 감독의 역량을 말하던 중 중국 영화는 한국 감독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韩国的电影导演呢，有一种特别的勇气，那就是直面惨淡的人生和黑暗的社会。这一点我们要向他们致敬。对财阀的不满，对病态社会的批判，对苦难的大众的同情，
他们总是有一种梦想，就是希望用电影来改造社会。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이모 감독은 영화에서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려면 한국 영화 끝까지 간다를 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장이모 감독은 끝까지 간다는 한국 미스터리 영화의 대표작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데 이는 작가의 창의력이 영화의 스토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할 만큼 해당 영화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의 서울은 중국 영상작가협회가 드라마나 영화의 작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최고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를 개최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강연회에는 현직 시나리오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농민공 출신으로 대기업 총수의 자리까지 올라 현직 CEO에 있으면서 작가로도 활동 중인 특이한 이력으로 중국에서 유명한 왕만병이 강연자로 나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강한 이유는 영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창의성, 이른바 혁신에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주제들을 여러분들 앞에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기록하는 습관과 사물을 남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남들이 다루기 꺼려하는 주제들을 과감하게 끄집어내는 선택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이는 그 작품을 보는 이들을 중독되게 만드는 중독성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창의력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의견을 낸 저명 인사가 또 있습니다.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컨설턴트를 해주는 장기는 세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순회 강연을 할 만큼 명성도가 높은데 올해 5월 초 중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존 방식에 대해 강연하던 중 다음과 같은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5000万人口，它怎么就能够生产出火爆全球的电影呢？为什么中国就生产不出来？因为韩国啊，他们从生下来，他们就知道韩国只有5000万人口，所以他们一开始就没有想我们卖国内市场，一开始他们就是要做全球市场，所以一开始他们的视野和格局就是国际市场。所以韩国电影的当局啊，他们没有对韩国电影和电视剧有那么多的限制，选题之大胆，利益之标新，贫富差距、阶层歧视、暴力镜头，用户喜欢看什么他就拍什么。所以一开始整个韩国电影就不是拍给那5000万人看的，就是拍给全球市场看的，所以它的市场、它的定位格局就不一样，就是生存模式决定行为模式啊。就是因为我知道我的国家没有资源，所以开拓创新的能力就很强，就逼着你去开拓和创新。 얼마 전 중국의 한 매체는 중국 네티즌들의 투표를 통해 중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이라 제작이 가능한 5편의 영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정우, 김윤석 주연의 황해와 원빈의 아저씨, 공유가 열연한 도가니, 그리고 송광호가 주연을 맡은 기생충과 변호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열 제도와 쿼터 제도를 운영하는 중국 영화 시장은 자국의 작가들과 외국의 배급사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진입의 장벽으로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중국의 관객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지 못하는 사회,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좋은 창의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어쩌면 그들은 오늘도 부득이하게 검을 들고 하늘을 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